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제가 1승 1패격이 됐다 말씀드렸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요. 지금 4개가 있었고요. 하나가 추가돼서 지금 5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1심은 2개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 여러 건의 재판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되죠. 그럼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5개가 됐어요, 지금요. 이겁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나왔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요. 이건 진행 중이에요. 계속 이제 2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늘 1심 선고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남아 있는 게요. 여기 보면 대장동 백현동 있잖아요. 크게 이제 대장동 재판이랑 통상합니다. 이거 진행 중.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중. 그리고 최근에 기소됐죠. 경기도 법카 등 사적 유형 혐의 재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주 굉장히 사실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거거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오늘 일주일을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나오는데 우선 금요일 29일 일정 좀 보세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사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있어요. 2심이요. 2심 선고가. 이게 1심에서 중형이 나왔었죠.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1심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2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2심에서 검찰이 제가 기억하기엔 15년을 구형했었나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요일에 있습니다, 선고가. 일단 이 선고가 대단히 주목이 되죠.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조선노동당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면요. 사실심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 이걸로. 그러면은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대법원은 법리 적용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심 판결문에서까지 그 정리가 된 사실 인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파기완성돼서 사건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러면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 어떤 법리가 확립되어 있냐면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쉽사리 배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이 앞으로 확정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선고가 중요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판결문에서 어떻게 사실 인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실 인정이라는 거 그 선고가 나오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관계고 이런 게 설명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만 그대로 확정이 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애초에 그 관계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대단히 일관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조선노동당에 송금한 부분까지 그 판결문에 매우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기현 부위원장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2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1심 끝나고 2심 가는 건데요.
2심이 가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사실심은 끝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요 사안 대북 송금 관련된 사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판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항소심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돼서 대북 송금 대납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제3자 뇌물죄 사건,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알고 묵인 방조했다는 사건은 이 사건과는 약간 다르다. 이 사건의 유죄 인정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예. 그 1심에서 또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직접적 물증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예.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예. 계속 다퉈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이 계속 다투고 있고, 항소심 과정에서 회유 압박에 동원됐다는 소위 말하는 연어회, 뭐 중국 짜장면 예. 등등이 결제된 내역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이 제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새로 제출된 증거, 바뀐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그 사건의 결과는 결과대로 또 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 사건대로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번 주 일주일간의 일정, 우선 금요일 일정에 관한 얘기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그 일정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 주가 내가 분주하다 그랬어요. 오늘 25일 1심, 요소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얼마 전에 본회의 통과했죠. 예상컨대 내일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이 정부로 갔다가 다시 이거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국회로 오는 거잖아요. 요게 내일 절차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8일 민주당은 재표결을 날짜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28일 날. 이때는 사실은 처음에 통과됐던 거는 다른 숫자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또 무기명이 되잖아요. 요게 지금 날짜가 잡혀 있는데 또 그 28일에는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라고 예고한 날짜예요. 그렇다면 29일 날 또 표결이 있을 텐데 일단 요겁니다. 28일 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또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요 얘기 좀 잠시 좀 해보죠. 조기현 부위원께는 28일 이제 재표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까지의 어떤 전체적 상황을 보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 비관적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위 말하는 면담 이후에 예.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까지의 재판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한나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위증교사님이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준다고 지금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이 단일 대우, 단일 행동,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보였던 지금 한나라당 내부 대통령과의 관계에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과거 정당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전에 이미 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댓글 문제로 지금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예. 내부 외환이 겹쳐 있다. 결국에 이 상황에서 불과 이제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상황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중에 이 상황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보수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이전과는 다른 고민을 던져졌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웅 대변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오늘 선고 결과가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장외 집회를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실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였습니다만은 아. 그 둘은 계속 독립적이라고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때문에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그 둘이 독립적이라는 논리와 모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특검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르는 그런 방식의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 법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들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민주당에서 그 바라는 재표결에서의 특검법 통과는 개혁신당 때문에라도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예.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을 찬성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일주일, 오늘 이번 주 일주일 일정 굉장히 많아요. 저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가지 생략된 것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정치 관련 뉴스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